자, 여러분.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보글보글 찌개를 끓일 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거대한 화학 실험실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평범한 한 끼 식사는요, 알고 보면 숨겨진 화학과 물리학의 진짜 놀라운 여정이거든요. 오늘은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주방에서 도대체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 기막힌 과학적 마법들을 하나하나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맛볼 메뉴판입니다. 제1장 맛의 과학을 시작으로 제2장 자연에 숨겨진 식품 독소, 제3장 식품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 제4장 정밀한 계량과 열의 변환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1장 맛의 과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맛보고 냄새 맡을 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맛있다 하고 느끼는 맛들, 이거 사실 전부 다 화학물질들의 아주 정교한 촉매작용입니다. 짠맛이 소금,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에서 온다는 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쓴맛은 어떨까요? 생오이를 딱 베어 물었을 때 가끔 느껴지는 그 특유의 강렬한 쓴맛, 그건 바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매운맛은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후추의 피페린이 만들고요. 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입안에 싹 감도는 그 깊고 구수한 감칠맛 있죠. 그건 흔히 MSG라 부르는 글루탐산 일라티륨이나 이노신산 덕분입니다. 이름들이 참 복잡하죠. 하지만 사실 이 녀석들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매일같이 들어있는 아주 친숙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들 주방 도마 앞에서 양파 썰다가 펑펑 눈물 쏟아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 얄미운 진범! 바로 티오프로파날 설폭사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칼로 양파를 써는 순간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물질이 공기 중으로 확 퍼져 나가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의 눈을 찌르는 식물의 완벽한 화학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맛을 느꼈으니까 이번엔 냄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코, 즉 후각의 메커니즘을 보면 진짜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비강상보에서 일어나는 이 후각은 완전 100% 순수한 화학적 감각인데요. 특이한 건 우리 코가 특정 냄새를 맡으면 엄청나게 빨리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금방 둔감해지죠. 근데 진짜 역설적이게도 냄새에 대한 기억력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찌개 냄새를 평생 기억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냄새 화합물들은 열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프라이팬에 불을 탁 켜고 열을 가하는 순간 전혀 다른 향으로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열과 풍미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요리의 꽃이라고 부르죠. 바로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빵집 앞을 지나갈 때 나는 그 환상적인 갓 구운 빵 냄새, 아니면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촤악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 갈색으로 구워질 때 나는 그 기막힌 냄새, 이게 전부 마이야르 반응의 마법이에요. 식재료가 높은 온도에서 가열될 때 화학 구조가 싹 변하면서 표면이 갈변하고 그 짧은 순간에 수백 가지의 복잡한 향기 분자들이 팡팡 터져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과학 예술입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제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연에 숨겨진 식품 독소. 평범해 보이는 날것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하면서 가열을 하잖아요. 이 불을 통해서 아주 쉽게 없앨 수 있는 독소가 있는 반면 아무리 펄펄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독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두나 강낭콩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헤마글루티닌이나 단백질 소화효소 저해물질은 다행히도 열을 가하면 구조가 싹 파괴돼요. 그냥 푹 삶아 먹기만 하면 안전하죠. 근데 동물성이나 세균성 독소는 완전 딴판입니다. 보거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테트로도톡신이나 식중독균인 포도상구균의 장독소, 얘네들은 불 속에서도 끄덕없습니다. 100도씨 끓는 물에 푹 구워도 전혀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익혀 먹는다고 모든 게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식품의 역사에는 아주 뼈아픈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오염물질과 곰팡이 독소 문제인데요. 국물이나 견과류에 피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아플라톡신,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독소입니다. 그리고 과거 산업화 시절에 발생했던 사건들도 있죠. 공장에서 흘러나온 수은이 물고기들에 쌓이면서 발생했던 미나마타병이나 광산 폐수 속 카드뮴 때문에 생겼던 이타이병. 이런 사례들은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온 중금속 오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제3장 식품의 구조입니다. 이제 현미경을 들이대고 아주 작은 분자 단위의 세계로 줌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작은 입자들이 흩어져 있는 분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입자 크기에 따라서 성질이 확 바뀝니다. 1mm 마이크론이야.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작은 애들은 진용액이라고 해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필터도 그냥 쑥쑥 통과합니다. 여기서 덩치가 살짝 커져서 0.1 마이크론 정도까지 오면 이걸 교질용액, 즉 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턴 필터를 통과 못해요. 그리고 0.1 마이크론을 넘어가는 큰 입자들, 얘네는 부유 상태라고 해서 물에 둥둥 떠 있다가 시간 지나면 결국 중력 때문에 바닥으로 스르륵 가라앉게 됩니다. 다들 냉장고에 먹다 남은 젤리나 푸딩 며칠 뒀다가 그 위에 물 같은 게 흥건하게 고여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상한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용어로 이액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젤리 특유의 쫀득쫀득한 모양을 잡아주던 내부의 그물망 구조가 가만히 놔두면 점점 힘을 잃거든요. 그러면서 꽉 잡고 있던 수분들을 놓쳐버리고 액체가 밖으로 쭉 분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분자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주방 속의 아주 소소하고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여기서 진짜 신기하고 유용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집에서 고기 국물을 끓이실 때 국물에 계란 흰자를 휘휘 풀었더니 갑자기 맛이 밍밍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요리를 망치신 게 아니에요. 방금 콜로이드의 흡착성이라는 아주 놀라운 물리적 현상을 직접 목격하신 겁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 입자들이 국물 속에 쫙 퍼지면서 짠맛을 내는 조그만 염분 입자들을 자기 표면으로 자석처럼 찰싹 끌어당겨버리거든요. 짠맛이 흰자에 딱 달라붙어버리는 거죠. 국물이 너무 짤 때 써먹을 수 있는 완벽한 화학적 구명조끼 아닙니까? 식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근데 이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자유수. 말 그대로 엄청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음식 안에서 맘대로 돌아다니고 냉동실에 넣으면 꽝꽝 얼어붙고 말리면 공기 중으로 휙 날아갑니다. 세균들이 번식할 때 쓰는 물도 바로 이 자유수죠. 반면에 결합수라는 녀석은요. 식품 분자랑 찰싹 붙어서 화학적으로 아예 결합해버린 물입니다. 얘는 아무리 꽁꽁 얼려도 얼음이 안 되고 꾹꾹 짜내도 밖으로 안 나옵니다. 심지어 미생물도 이 물은 못 써먹어요. 수분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음식을 보관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물이 가진 가장 놀랍고 특이한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보통 어떤 물질이든 차가워지면 쪼그라들고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물은 완전 반대예요. 온도가 4도까지 내려가면 수소결합이 짱짱해지면서 자기들끼리 구조를 짠 만드는데 이게 완전히 꽝꽝 언 얼음이 되면 부피가 오히려 쑥 늘어나고 물보다 가벼워집니다.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때 얼음이 바닥에 안 가라앉고 위에 뜨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물 분자가 가진 진짜 기적 같은 특성 덕분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4장 정밀한 계량과 열의 변환입니다. 불과 온도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배할지 살펴볼까요? 요리를 잘하려면 주방을 실험실처럼 써야 합니다. 정확한 화학 반응을 위한 계량의 법칙들을 쓱 한번 짚어보죠. 표준 계량에서 1컵은 236.6ml, 딱 16테이블스푼입니다. 혹시 베이킹할 때 밀가루를 컵에 꾹꾹 눌러 담으시는 분? 절대 안 됩니다. 공기층 때문에 양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반드시 채를 쳐서 푹신하게 만든 다음에 살살 담고 위를 칼처럼 평평하게 싹 깎아내야 합니다. 버터 같은 고체 지방은 온도에 따라 크기가 변하니까 무조건 저울로 무게를 재고요. 물 같은 액체는 그냥 부피컵으로 훅 재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숫자 1. 다이어트 할 때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그 단위 1칼로리입니다. 근데 이 숫자의 진짜 과학적 의미 알고 계셨나요? 1kcal는 그냥 살찌는 지수가 아니라 물리학에서 말하는 아주 엄격한 에너지 단위입니다. 정확하게 1kg의 물 온도를 딱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이게 바로 1kcal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이 사실은 이렇게 정교한 에너지 값으로 계산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계량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불을 써봐야죠. 주방에서 열이 식재료로 쑥쑥 들어가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사. 불에서 비처럼 빠르게 다이렉트로 빈 공간을 뚫고 날아가는 열입니다. 직화구이의 불맛이 바로 이거죠.
둘째는 대류. 뜨거운 물이나 공기가 냄비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븐이나 보글보글 찌개 끓일 때의 원리예요. 마지막 셋째는 전도. 아주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표면에 고기를 착 얹었을 때처럼 서로 부딪히면서 안쪽까지 서서히 열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할 땐 이 세 가지 연력학 법칙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기막힌 식감과 맛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다룰 때 현대인이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전자레인지죠. 여기서 안전수칙 하나 꼭 짚고 넘어갈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을 전자기파로 막 흔들어서 마찰열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이 튀거나 환경 호르몬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금속 장식 그릇, 칠기, 플라스틱은 진짜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가 바닥에서부터 골고루 쫙 퍼질 수 있게 무조건 바닥이 평평하고 납작한 그릇을 쓰셔야 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식탁 위에 숨겨진 엄청난 과학의 세계를 쭉 한번 탐험해봤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미각의 화학 반응부터 독소들의 생존 법칙, 분자의 구조, 그리고 뜨거운 연력학 법칙까지 말이죠.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서 프라이팬에 탁 불을 켤 때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그저 한 끼 밥을 짓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치밀하고 위대한 화학의 교향곡을 완벽하게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인 걸까?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이 놀라운 과학적 마법들이 여러분의 다음 요리에 색다른 영감과 재미를 듬뿍 불어넣어주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